지은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며 바닥에 놓인 요가 매트를 따뜻하게 비췄다. 그녀는 천천히 팔을 뻗으며 다운워드독 자세를 취했다.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출산 후 늘어난 뱃살, 조금 느슨해진 허벅지.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나야?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지은은 한때 지역에서 꽤 이름난 요가 강사였다. 그녀의 수업은 늘 10,000원이었고 수강생들은 그녀의 날렵한 몸매와 부드러운 목소리에 반했다. 지은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우아하게 움직이세요? 수업 후면 늘 누군가가 다가와 물었다. 그녀는 미소로 답하며 말했다. 연습이에요. 매일 조금씩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의 몸은 그녀의 자부심이었고 요가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다. 그러나 임신 소식을 들은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민혁아, 우리 아기 생겼어.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정말? 우리 부모가 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민혁은 늘 따뜻한 남자였다. 안정적인 회사원으로 지은의 자유로운 영혼을 늘 지지해 주었다. 일 그만둬도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민혁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기한테 집중하고 싶어. 그렇게 그녀는 요가 스튜디오를 떠났다. 출산 후 지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기 은솔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밤낮 없는 기저귀 갈기, 젖 먹이기, 재우기에 지은은 녹초가 되었다. 민혁,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어느 날 밤 지은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다. 민혁은 은솔이를 품에 안고 달래며 답했다. 조금만 버텨, 자기야. 나도 주말엔 최대한 도울게. 하지만 민혁도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날이 많았다. 지은은 점점 자신이 지은이 아니라 은솔이 엄마로만 존재하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옷장 깊숙이 넣어둔 레깅스를 꺼냈다. 예전에 수업 때 입던 검은색 레깅스였다. 그녀는 망설이며 입어보았다. 옷은 여전히 몸에 맞았지만 느낌은 달랐다. 좀 꽉 끼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불타올랐다. 다시 시작해야겠어. 나를 되찾고 싶어. 지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단순히 몸매를 되찾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잃어버린 자신감, 열정, 그리고 지은이라는 존재를 되찾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은솔이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거실로 나왔다. 요가 매트를 펴고 오래된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을 틀었다. 좋아, 시작해보자. 그녀는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고정하고 카메라를 켰다. 처음엔 어색했다.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오늘은 출산 후 제 몸을 되찾기 위한 요가를 해볼게요.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말을 시작했다. 말이 끝나자 웃음이 터졌다. 뭐야, 이게 뭐야? 나 무슨 유튜버야? 하지만 촬영을 마친 후 그녀는 영상을 편집했다. 배경음악을 깔고 간단한 자막을 추가했다. 제목은 고민 끝에 정했다. 출산 후 다시 시작하는 요가. 민혁, 이거 봐. 나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은은 민혁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민혁은 포크를 내려놓고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오, 제법인데? 근데 유튜브라니 진짜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엔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다. 응, 그냥 재미로 해보려고. 누가 보겠어?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대가 차올랐다. 혹시 알아? 이게 뭐가 될지도. 그날 밤 지은은 유튜브에 계정을 만들고 첫 영상을 업로드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을 넘지 않았다. 뭐야, 이거 진짜 아무도 안 보네.
그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은솔이가 잠든 사이 그녀는 새로운 영상을 찍었다. 스트레칭 코어 운동 호법. 그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았다. 이거 하면 할수록 기분 좋아져.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다. 한 달이 지나자 조회수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댓글도 달렸다. 지은님 너무 따라하기 쉬워요. 출산 후 저도 운동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지은은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지은은 몰랐다. 그녀의 영상이 단순한 요가 영상 이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는 걸. 레깅스가 강조하는 그녀의 곡선, 카메라 앞에서의 자연스러운 미소는 점점 더 많은 시선을 끌었다. 특히 남성 구독자들의 댓글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은님 진짜 예쁘세요. 레깅스 어디서 사신 거예요? 히읗히읗 지은은 처음엔 그런 댓글을 무시했다. 뭐야 다들 운동 보러 온 거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묘한 설렘이 피어났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여성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민혁은 점차 그녀의 영상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지은아 이거 계속할 거야? 댓글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다. 지은은 가볍게 웃었다. 그냥 운동 영상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녀의 손은 어느새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새로 온 메시지 알림이 깜빡였다. 지은님 정말 멋져요. 혹시 커피 한잔할 기회가 있을까요? 지은은 화면을 응시했다. 답장 버튼 위로 손가락이 망설였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작은 균열을 품고 있었다. 지은은 아침마다 거실에 요가 매트를 펴고 스마트폰을 삼각대에 올렸다. 은솔이가 낮잠을 자는 2시간은 그녀에게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 카메라를 켜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오늘은 코어를 단단히 잡아주는 플랭크 변형 동작을 해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검은 레깅스와 크롭탑은 그녀의 동작을 선명히 드러냈다. 영상을 편집하며 그녀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좀 예전 같네. 몇 달이 지나자 지은의 유튜브 채널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처음엔 100명 남짓이던 구독자가 어느새 5만 명을 넘었다. 조회수는 하루에도 수천씩 쌓였다. 민혁 이거 봐. 구독자 5만 명이야. 지은은 저녁 식탁에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혁은 고개를 들고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 댓글들 좀 이상하지 않아? 그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눈썰미를 곤두세웠다. 지은님 레깅스 진짜 잘 어울려요. 이 동작 따라하다 눈 돌아가네요. 키읔키읔 너무 예쁘세요. 민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이런 댓글들 좀 거슬리는데. 지은은 웃으며 어깨를 으쓱였다. 뭐 어때 그냥 재미로 다는 거야. 운동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아. 하지만 민혁의 걱정은 틀리지 않았다. 지은의 영상은 단순한 요가 튜토리얼을 넘어섰다. 그녀의 날렵한 동작, 레깅스가 강조하는 곡선,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은 구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남성 구독자들이 급격히 늘었다. 지은은 처음엔 댓글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운동 영상에 관심 있는 거겠지. 하지만 점차 댓글은 대담해졌다. 지은님 혹시 PT도 하시나요? 개인 레슨 받고 싶어요. 이 레깅스 어디서 샀는지 알려주세요. 선물하고 싶어요. 지은은 웃으며 읽다가도 가끔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뭐야 이 사람들 진짜.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의 인스타그램 DM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지은님. 매일 영상 보고 운동 시작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발신자는 태연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프로필 사진엔 세련된 옷차림의 남자가 미소 짓고 있었다. 지은은 별 생각 없이 답했다. 감사해요. 꾸준히 따라 해주시면 좋아요.
그 후로 태연은 매일 그녀의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이나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다. 오늘 동작 진짜 도움 됐어요. 지은님 덕분에 하루가 활기차네요. 그의 메시지는 늘 정중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점차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 사람 진짜 성실하게 운동하나 보네. 그녀는 웃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채널이 커지면서 협찬 제의도 들어왔다. 지은님, 저희 브랜드 레깅스 협찬하고 싶습니다. 첫 협찬 제안을 받은 날 지은은 민혁에게 달려가 말했다. 민혁, 이거 봐. 레깅스 협찬이래. 돈도 준대. 민혁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좋네. 근데 너무 노출 심한 거 입고 찍는 거 아니야? 지은은 발끈했다. 뭐? 이게 요가복이야. 다들 이렇게 입고 운동해. 민혁은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지은은 그를 무시하고 협찬받은 레깅스를 입고 영상을 찍었다. 이 레깅스 진짜 편해요. 링크는 아래에.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 조회수는 평소보다 2배로 뛰었다. 수익도 생기기 시작했다. 광고 수익과 협찬비로 은솔이의 기저귀와 분유값을 충당하고도 남았다. 민혁, 이거로 은솔이 유치원비 모을 수 있을지도. 지은은 신이 나서 말했다. 하지만 민혁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래, 잘 됐네. 근데 댓글 관리 좀 해. 이상한 애들 많아. 지은은 눈을 굴렸다.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녀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메시지에 답했다. 특히 태연의 메시지는 빠뜨리지 않았다. 그의 말투는 늘 따뜻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듯 했다. 지은님, 출산 후에도 이렇게 열정적이신 거 대단해요. 진짜 롤모델이에요. 지은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민혁에게선 듣지 못한 칭찬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일상은 유튜브와 SNS로 채워졌다. 은솔이를 재우고 나면 그녀는 댓글을 읽고 메시지에 답하며 시간을 보냈다. 민혁은 점점 말이 줄었다. 요즘 너무 폰만 보지 않아? 어느 날 저녁 민혁이 툴툴거렸다. 지은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뭐 어때? 이게 내 일이야. 돈도 벌잖아. 민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지은은 그를 외면하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태연의 새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지은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신가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지은은 화면을 응시했다. 심장이 살짝 뛰었다. 커피라 그냥 팬이잖아. 별일 없겠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 버튼 위를 맴돌았다. 태연과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그는 요가뿐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눴다. 지은님, 육아 힘드시죠? 저도 조카 돌보는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의 메시지는 공감을 자아냈다. 지은은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맞아요. 진짜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그래도 은솔이 웃으면 다 풀리죠. 그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민혁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늘 피곤했고 집에 와서도 회사 얘기나 은솔이 얘기만 했다. 지은은 점점 외로움을 느꼈다. 민혁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그녀는 어느 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다. 태연의 메시지는 그런 외로움을 채워줬다. 그는 그녀의 영상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지은님, 오늘 영상에서 플랭크 동작 설명하실 때 진짜 프로 같았어요. 지은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웃었다. 이 사람 진짜 열심히 보네. 그녀는 점점 태연과의 대화에 빠져들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팬의 관심을 넘어섰다. 지은님, 혹시 서울 사시죠? 제가 아는 좋은 카페 있는데 진짜 분위기 좋아요. 지은은 망설였다.
만나는 건 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호기심이 커졌다. 민혁이 야근으로 늦은 날 그녀는 결국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시간 되면 커피 한 잔해요.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뭐야, 그냥 커피잖아.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은솔이가 잠든 방은 고요했고 창밖으론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화면에는 태연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지은님, 내일 오후 3시 어때요? 강남에 분위기 좋은 카페 있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답장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만나는 게 괜찮을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민혁은 오늘도 야근이었다. 요즘 그는 늘 늦게 들어왔고 집에 와서도 피곤한 얼굴로 은솔이만 챙겼다. 지은은 점점 자신이 그의 곁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그냥 커피 한 잔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3시면 괜찮아요. 다음 날 지은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평소엔 후드티와 레깅스로 하루를 보냈지만 오늘은 달랐다. 너무 꾸미면 이상하려나? 그녀는 거울 앞에서 청바지와 블라우스를 입어보며 중얼거렸다. 결국 심플한 흰 셔츠와 검은 스키니진을 골랐다. 이 정도면 자연스럽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불안이 피어올랐다. 민혁에게는 출산 후 모임에 간다고 둘러댔다. 민혁, 나 오늘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아침에 그녀가 말하자 민혁은 고개만 끄덕였다. 응, 조심히 다녀와.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강남역 근처의 카페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유리창과 나무 테이블로 꾸며져 있었다.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쪽 구석에서 손을 흔드는 남자가 보였다. 태연이었다. 그는 사진보다 훨씬 키가 크고 세련된 캐주얼 차림이 눈에 띄었다. 지은님, 여기에요. 그의 목소리는 밝았다. 지은은 살짝 긴장한 채 다가가 앉았다. 안녕하세요, 태연 씨.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태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와, 진짜 뵙게 되니까 신기하네요.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대화는 금세 자연스러워졌다. 태연은 지은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지은님, 그 플랭크 변형 동작 진짜 따라 해봤는데 허리 라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은은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요? 진짜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지은님 영상 아니었으면 저 운동 절대 안 했을걸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지은은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기분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민혁과의 일상은 점점 더 따분해졌다. 그는 집에 와서도 회사 얘기나 은솔이 얘기만 했다. 오늘 회사에서 또 스트레스 받았어. 민혁은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툴툴거렸다. 지은은 그런 그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민혁, 나 얘기 좀 들어줘. 나도 하루 종일 은솔이 챙기느라 힘들다고. 하지만 민혁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다. 알았어, 내일 얘기하자. 지은은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지은이 아니라 엄마로만 존재하는 듯 했다. 태연과의 대화는 달랐다. 그는 그녀의 영상 하나하나를 기억했고 그녀의 열정을 진심으로 칭찬했다. 지은님, 출산 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진짜 대단해요. 존경스럽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민혁에게선 듣지 못한 말이었다. 카페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태연은 요가뿐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눴다. 저도 예전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은님 영상 보면서 다시 에너지를 얻었죠.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지은은 점점 마음을 열었다. 저도 사실 요즘 좀 지쳤어요. 육아랑 유튜브 병행하느라 정신없어서.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일수록 자기 시간 가져야죠. 지은님 같은 분은 더 빛나야 해요. 그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간지렸다. 대화가 끝날 무렵 태연이 조심스레 말했다. 지은님 또 뵐 수 있을까요? 그냥 요가 얘기 더 하고 싶어서요. 지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요. 시간 되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태연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냥 팬이잖아. 별일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묘한 설렘이 자라났다. 민혁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지은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민혁 나도 좀 봐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날 태연에게서 새 메시지가 왔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엔 한강에서 산책 어때요? 지은은 망설였지만 곧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날씨 좋으면 가죠.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누르며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태연과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된 만남은 한강 산책으로 이어졌다. 지은님 여기 바람 쐬니까 기분 좋죠? 태연은 한강변을 걸으며 말했다. 지은은 강바람을 맞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걸어보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태연은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지은님 웃는 모습 영상보다 훨씬 예뻐요. 지은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뭐예요 갑자기?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태연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쳤을 때 그녀는 당황했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이건 그냥 우연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민혁은 점점 더 예민해졌다. 지은 요즘 자꾸 어디 나가네. 무슨 모임이 이렇게 많아? 어느 날 저녁 그는 톡 쏘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냥 친구들이랑 좀 보는 거야.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민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 그냥 조심해.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태연과의 만남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메시지는 그녀의 일상에 색을 더했다. 지은님 다음엔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 가볼까요? 태연의 메시지를 읽으며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건 그냥 친구 만나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위험한 경계를 넘고 있었다. 지은은 호텔 방의 어두운 조명 아래 서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태연이 문을 잠갔다. 그의 눈빛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강렬했다. 지은님 괜찮아요? 태연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냥 좀 떨려요. 그녀는 겨우 입을 뗐다.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긴장 풀어요. 우리 그냥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지은은 몸을 움츠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이게 잘못된 거란 거 알아요. 그녀는 속삭였다. 태연은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엔 민혁과 은솔이의 얼굴이 스쳤지만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게 빠르게 흘렀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만남은 한강 산책을 거쳐 어느새 호텔 방까지 이어졌다. 지은은 스스로를 변명했다. 이건 그냥 순간의 흔들림이야. 민혁은 날 이해하지 않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죄책감이 날카롭게 찔렀다. 태연과의 만남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처음엔 카페에서 요가와 일상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까워졌다. 지은님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민혁이 그걸 몰라주는 게 안타까워요. 태연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취해갔다. 태연 씨 나도 그냥 나로 살고 싶었어요. 그녀는 어느 날 한강변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태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나랑 같이 자유로워져요. 그 말은 위험했지만 지은은 저항하지 않았다. 민혁과의 일상은 갈수록 삭막해졌다. 그는 지은의 잦은 외출에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지은 요즘 대체 어디 다니는 거야? 어느 날 저녁 민혁이 부엌에서 톡 쏘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야. 왜 자꾸 뭐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도 날카로웠다. 민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친구? 매일 나간다고 친구야? 폰 자꾸 확인하는 것도 이상하고. 지은은 심장이 철렁했다. 뭐? 내 폰 왜 봐? 사생활 좀 존중해. 그녀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민혁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은은 태연과의 만남을 숨기기 위해 점점 더 거짓말을 했다. 오늘은 유튜브 협찬 미팅이야. 친구들이랑 책 모임 있어. 민혁은 처음엔 믿었지만 점차 의심이 커졌다. 어느 날 그는 지은의 폰을 몰래 확인했다. 태연과의 메시지는 잠금화면 알림으로 떠 있었다. 지은님 오늘 진짜 예뻤어요. 내일 다시 만나요. 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지은에게 따지려 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태연과의 만남은 지은에게 도피처였다. 그는 그녀를 지은으로 대했다.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여자로. 지은님 당신은 진짜 빛나요. 영상 속에서도 이렇게 마주 앉아도. 태연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들며 말했다.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다. 태연 씨 너무 과찬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혁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집에 돌아오면 늘 피곤한 얼굴로 은솔이 오늘 어땠어? 만 물었다. 지은은 점점 태연에게 빠져들었다. 그의 메시지는 그녀의 하루를 채웠다. 지은님 오늘 좀 힘들었죠? 내가 위로해 줄게요. 그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죄책감은 점점 커졌다. 호텔 방을 나선 후 지은은 거울 속 자신을 볼 수 없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는 차 안에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집에 돌아오면 은솔이의 웃음과 민혁의 무심한 얼굴이 그녀를 기다렸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은솔이가 까르르 웃으며 달려들었다. 지은은 딸을 안으며 눈물이 고였다. 엄마 그냥 잠깐 나갔다 왔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혁은 옆에서 묵묵히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리모컨을 꽉 쥐고 있었다. 지은 오늘 좀 늦었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은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응, 미팅이 길어졌어. 거짓말은 점점 더 매끄러워졌다. 태연과의 만남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지은님, 우리 그냥 이렇게 계속 만날까요? 당신 나한테 빠진 거 맞죠? 그는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당황했다. 뭐예요, 갑자기?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 없었고 태연은 그걸 눈치챘다. 친구?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은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에 몸이 굳었다. 태연 씨, 우리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녀는 속삭였다. 태연은 미소를 지었다. 잘못된 게 뭔데요? 우린 그냥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민혁 미안해. 하지만 사과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폰을 켜고 태연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지은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내일 또 봐요. 그녀는 답장을 망설였다. 이걸 멈춰야 해.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다. 내일 시간 될 것 같아요.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엉킨 마음은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민혁의 숨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민혁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탐정의 보고서를 읽었다. 두꺼운 파일엔 지은의 일거수일투족이 담겨 있었다. 카페에서 태연과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사진, 한강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태연의 팔에 기대어 나오는 장면까지. 민혁의 손은 종이를 쥐며 떨렸다. 지은이 이렇게까지? 그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탐정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고객님. 소송 준비는 제가 도와드리죠.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민혁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지은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낌새를 챈 순간 그는 은행 계좌를 점검하고 재산을 조용히 정리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는 그의 단독 명의로 바꿨고 적금과 주식은 은솔이의 이름으로 옮겼다. 지은이 눈치채면 안 돼. 그는 변호사와 상의하며 꼼꼼히 움직였다. 지은은 민혁의 변화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태연과의 만남에 빠져 있었고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다. 민혁은 날 이해하지 않아. 태연은 달라.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태연의 메시지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민혁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지은의 폰을 확인하며 태연과의 메시지를 읽었다. 지은님, 오늘도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요? 민혁의 얼굴은 굳어졌다. 소송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분할도 이미 준비하신 대로 진행될 거예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 아무것도 못 가지도록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법정에서 지은은 충격에 빠졌다. 민혁, 이게 뭐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녀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민혁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지은, 당신이 한 선택이야. 은솔이 생각해서라도 끝내야지.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태연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고 결국 민혁은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산 분할은 지은에게 가혹했다. 민혁이 미리 재산을 정리한 탓에 그녀가 받을 몫은 거의 없었다. 이게 다 끝이야? 지은은 변호사의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은솔이의 양육권마저 민혁에게 넘어갔다. 엄마로서 자격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집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태연은 소송 후 연락이 끊겼다. 지은님, 미안해요. 나도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짧았다. 지은은 폰을 던지며 오열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다. 어느 날 지은은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뭐야 이게? 그녀는 당황하며 비밀번호 찾기를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채널에 들어가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 제목은 지은의 진실. 영상엔 그녀와 태연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재생되었다. 카페, 한강, 호텔 로비. 그리고 민혁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을 더했다. 이 여자는 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영상은 끝없이 공유되었다. 댓글은 악플로 도배되었다. 이런 여자가 유튜버? 불륜녀 역겹다. 지은은 화면을 보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혁, 당신이? 민혁은 지은의 계정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는 탐정에게 지은의 계정 정보를 넘겨받았고 복수를 완성했다. 지은, 당신이 내게 한 만큼 돌려준 거야. 그는 은솔이를 안으며 중얼거렸다. 지은은 영상을 삭제하려 했지만 계정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순식간에 전국구 불륜녀로 낙인 찍혔다. 협찬은 끊겼고 구독자는 급감했다. 그녀는 원룸에서 홀로 울었다. 내가 다 망쳤어.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에 메아리쳤다. 민혁은 은솔이의 손을 잡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지은의 흔적은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다.